요즘 이제 시장에 바가지 요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가격 차별이고 가격 착취죠. 근데 문제는 이 바가지가 한 사람이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이 안 되는가 봐요. 소비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 이제 시장에 바가지 요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소위 말하면 가격 차별이고 가격 착취죠. 일종의 상인들이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가격을 착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학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1980년대 미국에서 유학을 할 때 저도 이제 호텔 청소를 해봤습니다. 유학생이 돈이 많은 선배들도 그러셨겠죠. 식당에서 접시 닦기 하셨다는 분도 계시니까. 저도 이제 호텔에서 청소를 하는데 그 호텔에서 방 한 개를 할 때 그 당시에 75센트인가를 제가 받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여름 5월 달부터 미국은 9월까지가 휴가철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모텔 값은 보통 그 성수기 때 요금은 비수기 때 요금의 한 3배 정도를 받는 걸로 3배가 넘죠. 어떨 때는 한 4배 정도 받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4월, 5월, 6월, 7월 8월, 이제 9월부터는 학기가 시작되니까 이 5개월 동안에 돈을 벌어서 7달을 살아야 되잖아요. 손님이 없습니다. 운이 너무 많이 와서. 그리고 거기는 스키 리조트가 아니고 로키 산맥이 있는 뭐라 그럴까요? 휴양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석이 아주 예쁜 동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모텔 사업하는 분들은 한 5개월 정도 벌어서 7개월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성수기 때 요금은 비수기 때 요금에 한 3배에서 4배 정도 받으시더라고요. 요즘 여행을 많이 다니시니까요. 항공을 타도 그 성수기와 비수기에 따라서 요금이 다르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수기와 비수기의 개념으로 요금이 올라가는 개념은 소비자들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꽃게가 많이 나는 철은 성수기입니까? 비수기입니까? 성수기죠. 그 많이 잡히지만 그 많이 잡히는 양보다 더 많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수요를 하니까 공급량에 비해서 수요가 딸리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소비자들도 충분히 이해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아마 반감이나 이론은 없으실 겁니다. 그래도 일부 상인들은 무게를 재는 데 있어서 또는 다리 하나가 빠졌는데 불량 대게인데 불량 꽃게인데 이게 섞어서 파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항의를 하시고 언론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문제는 이제 바가지라고 표현되는 속임인 것이죠. 온라인 쇼핑을 하면 사람을 속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속일 수 있죠. 원래 사진에 나왔던 색깔과 문양의 옷이라든지 상품, 가구, 신발 또는 전자제품이 아니고 배달된 내용을 보니까 빈 껍데기더라 이런 내용으로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 안에서도 소비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존재하고 오프라인 속에서도 바가지 요금을 통해서 소비자들을 기망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무런 힘이 없을까요? 그렇죠. 안 가면 되죠. 안 먹으면 되고 안 가면 됩니다. 두 번 다시 안 가고 그런 상수를 가지고 소비자들을 괴롭히는 축제가 있다거나 또는 시장이 있으면 안 가면 되죠. 많은 상인분들이 나와서 반성을 하는 모습으로 절을 하고 사과를 합니다. 정치인들도 끄떡하면 나와서 머리를 수그리고 사과를 하고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지켜지지가 않는 게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런 거를 어떻게 다르게 놓고 보느냐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사기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소위 법으로 정해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바가지가 한 사람이 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보고 너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이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하고 자기도 속이고 그러면 시장 전체가 하나의 카르텔이 형성이 되어서 소비자들을 속이는 그런 행태를 벌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그 미국의 추수감사절이 끝이 났습니다. 정상적인 소비 활동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이 예를 들어드립니다. 당초 생각보다 소비가 많았던 걸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근데 특이한 점이 뭐냐면 카드 지출이 적었답니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 온라인 쇼핑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거래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많은 상품들을 할인 가격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일단 점원이 없고 상점이 없으니까 할인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철이 지나면서 모델이 바뀌기 시작하거나 재고가 많이 쌓였던 물건을 땡 처리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아마 재고 처리 분야에서도 가격이 급격히 하락돼서 판매되는 그러한 하나의 행사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때 미국에서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품 처리를 하고 어떻게 자기가 생각했던 가격에 따라서 차별이 일어났을 때 회사는 이거를 만회를 하느냐, 제가 그냥 소개를 하나 해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E라고 하는 편의점에 가서 똑같은 회사의 제품을,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감자칩을 사셨어요. 근데 E라고 하는 할인점에서 1,500원을 주고 사셨는데 B라고 하는 할인점에 가서 똑같은 회사의 제품, 똑같은 무게, 똑같은 제품입니다. 1,600원에 사셨어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1,600원에 판 가게에서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가게에서 산 물건을 똑같은 제품을 다른 상점에서, 다른 회사, 그러니까 체인이죠, 체인점에서 사셨을 가격보다 높으면 이 상품을 그냥 드리고 더해서 가격 차이를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를 벌죠? 3,200원을 벌었나요? 1,600원을 주고 샀는데 제가 가니까 이쪽에서는 1,500원에 팔아요. 그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B라는 상점에 가서 보세요. 이거 이렇잖아요. 그러면 점원이 두 번 말하지 않고 맞네요 하고 확인하고 과자를 그냥 주고, 그 다음에 1,600원 돌려받고 그 차이 100원에 대한 것도 돌려받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에 계시는 많은 상인분들이 성수기 때 한몫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우선 앞서는 거죠. 인간의 본능이나 탐욕적인 측면에서 틀린 건 아무것도 없죠. 맞죠? 근데 굵고 짧게 갈 것이냐, 가늘고 길게 갈 것이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 굵고 짧게 가는 것은 그냥 한 번 손님이 왔을 때 바가지를 온풍 씌워서 1,000원 받을 거를 1,500원 받고 물건을 팔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또 문제가 되죠. 왜? 그렇게 해서 한번 당했으면 안 가야 되는데 또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상인들 생각은 의뢰껏 또 먹으러 오겠군 라고 하면서 그 요금을 계속 받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가지 요금이라고 하는 개념은 소위 말해서 시장에서 상거래, 수요와 공급 차원에서의 신뢰 구조가 무너진 체계다. 신뢰 구조가 단단하다면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인정을 하고 있다. 그 시장이 인정하는 가격의 차이는 이미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차이로 어느 정도 맞춰지기 때문에 굳이 조작에 의해서 또는 가격 착취적 행위에 의해서 상인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높은 가격을 속이거나 숨겨서 팔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여담이지만 이 생각도 듭니다. 많은 소비자분들이 꽃게 다리 한쪽이 없으면 불량품이라서 안 먹겠다, 그런 말씀들을 듣더라고요. 제가 방송을 듣다가 한번 피식 웃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이게 꽃게라 그러면 다리 한쪽이 없다고 쳐보세요. 이거를 5,000원에 팔았는데 다리 한쪽이 없어서 3,000원에 판다면 여러분은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저는 삽니다. 왜냐? 다리 하나 없으면 어떻습니까? 이 안에 살도 별로 없을 건데, 그죠? 뭐 집게발이든 마지막 발이든 뭐 발이 하나 없다, 다리가 두 개가 없다, 그러니까 얘가 이상하다. 이게 만약에 기형이면 문제가 되겠죠. 뭔가 오염이 되어서 다리 두 개가 없이 태어난 집게다, 꽃게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지만, 정상적인 어떤 꽃게 잡이 과정에서 다리 두 개가 떨어져 나갔는데 세 개 달려 있다, 또는 네 개 달려 있는 꽃게다 라고 했을 때 이 가격이 싸다면 그거를 섭취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왜 나쁜가, 왜 안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소비자다운 현명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봤고요. 두 번째는 제가 늘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비 과정에 있어서 애국주의 또는 패트리어틱 컨슈머, 애국적 소비자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한국 사람이 한국 차를 사야지, 한국 사람이 한국 제품을 사야지,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값싸고 물건의 질이 좋은 쪽을 택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나라 유치 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도 하나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인 김병로 전 대법원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부분 판사분들이 독립 이후에 잉크로 이렇게 이제 펜으로, 옛날에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펜으로 판결문을 쓰시지 않겠어요?
근데 추운 겨울날에 우리나라 국산 잉크가 꽝꽝 얼은 모양이에요. 질이 안 좋으니까 얼겠죠. 그래서 대법원 판사분들이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그런 하소연을 했대요. 잉크만큼은 좀 미군들에게 얻어서 씁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인 김병로 대법원장이 우리가 대법원 판사들마저 국산품을 애용하지 않으면 누가 감히 국민들이 국산품을 쓰려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쓰자. 그렇게 설득을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MZ세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미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산 제품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아무거나 그냥 집으면 다 메이드 인 코리아였으니까 굳이 뭐 그런 걸 따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가면 메이드 인 차이나가 뭐 거의 80~90%입니다. 근데 자동차나 이런 내구성 제품을 살 때 역시 한국산 제품을 찾게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한국에 와서 옷을 사거나 신발을 사거나 일반 그 용품을 살 때 바가지라는 말씀을 여러분께서 주제로 올리셨으니까 바가지예요. 제가 볼 때는 세금이 너무 많아서 그런지 관세가 너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에서 파는 의류나 신발과 같은 이런 제품들이 미국에서 살 때보다도 적어도 3배에서 4배 이상 비싼 게 많습니다. 그래서 외람된 말씀이지만 저는 한국에서 옷을 거의 사지가 않습니다.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저는 또 바가지입니다. 제 관점에서는 바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 메이커 제품들 있잖아요.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스리랑카, 메이드 인 방글라데시. 근데 상표만 뭐 P사 상품, N사 상품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사도 몇십만 원을 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세일을 하게 되면 60%, 70% 세일하면 우리나라 가격의 4분의 1 가격 이 정도에 충분히 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조금 이 생활비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있다는 점을 바가지라는 주제에 조금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는 성수기 때 한몫 벌어서 나머지 7개월, 6개월을 사셔야 되니까 그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에서 그 정도로 상인 여러분들도 이 신뢰라고 하는 시장 기능에 대한 이해를 하셔서 굵고 길게 가시는 방법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 소비자분들도 굳이 상인들이 그렇게 하니 저렇게 하니 따지는 것보다는 한 번 더 실속 있는 소비 쪽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말씀과 함께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바가지는 우리들의 소비자 물가의 가격이 너무 높다라는 점,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 만들어졌는지를 좀 알았으면 한다는 점. 한때 시금치 가격이 한 단에 8,000원까지 갔습니다. 요즘은 1,700원, 1,800원 하던데요. 그런 과정을 보면 유통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익 거래의 어떤 문제점, 이런 것들을 빨리 정부가 알아내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한 바가지, 소비자의 필수품, 의식주에 관계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의 바가지만큼은 조금 규제를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